자, 여기서 아까 전에 낳다 그리고 나 요거 설명하다가 끝났는데, 자, 하나 더 설명을 해준다면, 아까 전에 시옷 받침인 나 병이 낫다 할 때 나 같은 경우는 발음할 때 나라고 발음이 되지만 쓸 때도 표기에도 나라고 표기를 합니다. 즉, 요 형태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요런 게 이제 표기에 반영한다라는 게 되겠죠. 자, 이제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흔히 봤던 밑에 예문들을 통해서 문제를, 차라리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식물 같은 경우, 즉 기역이라는 받침과 뒤에 오는 미음이란 받침이 부딪힙니다. 우리 기역, 예사소리라 그러죠. 자, 우리가 예사소리랑 미음, 무슨 소리라 한다? 울림소리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즉, 예사소리와 울림소리가 부딪힐 때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럼 닿는을 보면, 발음 나는 대로 쓰면 는, 즉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는 형태가 되죠. 그렇다면 디귿 더하기 니은이 디귿이 뭐로 바뀐다? 니은으로 바뀐다라는 게 돼요. 자, 잡목도 보면 발음할 때 이 비읍이 미음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다시 비읍과 미음이 부딪히면 비읍이 미음이 된다라는 공식이 되고, 자, 능력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이응이 니은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응과 리을이 부딪혔을 때 이 리을이 니은으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럼 결국 바뀐 소리들을, 아니다, 나까지 할까요? 실내, 리을과 니은이 부딪혔고 이번에는 니은이 리을이 되는 경우고요. 권리 같은 경우 니은과 리을이 부딪혔고 마찬가지로 니은이 리을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바뀐 소리를 모두 본다라면 결국은 울림소리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마누라야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죠. 결국 이 울림소리화 되는 것, 즉 이것을 비음화, 유음화라는데 합쳐서 여러분들은 자음동화라고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즉 이것은 자음동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가, 비음으로 바뀌는 경우를 비음화라 그러고요. 나, 유음으로 바뀌는 걸 유음화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본다면 이제 비음, 유음 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자음동화라 한다 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럼 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본다라면 가에서는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이 아까 선생님 예사소리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머릿속에 예사소리 집어넣는다라면 바다 사자가 이렇게 5개가 예사소리가 됩니다. 비읍, 디귿, 시옷, 지읒, 기역. 얘네가 울림을 만났을 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왜 여기는 기역, 디귿, 비읍이라고만 나와 있죠? 당연하죠. 시옷과 지읒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 결국은 디귿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시옷과 지읒은 음절 끝에서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역, 디귿, 비읍이 예사소리고 이 예사소리가 뒤에 오는 니은, 미음 앞에서 요거 일일이 니은, 미음 말고 다른 게 올 수도 있나요? 요런 거 갖고 장난질은 안 할 거예요. 니은, 미음, 비음이란 것만 알아두세요. 결국 예사소리와 비음이 만났을 때 각각 비음인 이응과 니은과 미음으로 바뀌어 발음되고 받침 이응 뒤에 연결되는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된다. 이처럼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인 애대들의 영향을 받아 발음하는 걸 비음어로 한다. 차라리 이렇게 외우세요. 비음, 니은, 미음, 이응이 비음이다. 요걸로 바뀌면 비음하구나. 요게 간단하지 이걸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면 더 헷갈리고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절대 기억해야 될 것 나까지 설명하고 얘기할게요. 나에선 니은이 앞이나 뒤에요. 꼭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리을의 영향을 받아 리을로 바뀌는데 이걸 유음화라 한다. 밑에 별표 중요한 거, 이 비음화, 유음화, 즉 자음동화는 조음 방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절대 조음 위치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즉 조음 위치의 변화는 없습니다. 요게 이제 고난이도 문제로 출제가 돼요. 왜요? 밑에 자음 체계표 보이죠? 요 표 자체를 이제 연결을 해서 본다라면 표 잠깐 보세요. 아까 비읍이 뭐로 변했죠? 미음으로 변합니다. 결국 입술 소리에서 입술 소리예요. 하지만 방법은 파열음이었던 소리가 비음의 방법으로 바뀐다라는 게 되겠죠. 디귿도 마찬가지예요. 바뀌는 소리가 무조건 니은이고요. 기역이 바뀌는 소리는 이응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 그대로 바뀌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음동화는 오른쪽에 아주 대가리 존나 큰 꼬마가 보이죠?
비음화 유음화는 조음 위치 그대로 조음 방법만 바뀌는 음운 변동이구나. 요 말을 꼭 기억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국외음화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국외음화를 보면 굳이 디귿이 뭐로 바뀐다? 거기 써놓는다면 지읒으로 바뀌죠. 그럼 니들이 알아야 될 게 일단은 굿이가 되는 현상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굿 음운의 개수 몇 개?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이 음운의 개수 몇 개? 하나,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처음에 오는 이응은 음가가 없어요. 처음에 오는 이응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자음을 연음을 시킵니다. 연음이 되기 때문에 굿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연음이 돼서 디귿이 뒤로 넘어가서 이랑 부딪혀 버리는 게 돼요. 즉 디귿이 이를 만났을 때 변하는 게 국외음화예요. 그럼 미다디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미다디가 돼야 돼요. 미다디. 그런데 디귿이 이를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다시 미다지. 요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결국 디귿은 지읒으로 변한다 라는 공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럼 갓이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갓이. 자, 우리 혀 짧은 소리 하는 애들이 그러죠. 갓이 가자. 뭐 요런 식으로. 하지만 음운 변동에 따른다면 티읕이 이를 만났기 때문에 같이가 돼야 돼요. 그럼 티읕이 치읓이 돼버립니다. 결론적으로 디귿이 지읒이 되고 티읕은 치읓이 되는 것. 즉 지읒과 치읒을 우리는 무슨 음이라 한다? 국외음이라 그래요. 국외음 자리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국외음이라 합니다. 이 국외음은 조음 위치예요. 조음 위치. 즉 조음 위치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국외음으로. 붙어도 마찬가지죠. 붙어. 근데 요건 설명을 해야겠죠. 자, 아까까지는 전부 다 위에 얘들은 플러스 2를 만났어요. 근데 여 같은 경우는 플러스 여를 만나버리죠. 그럼 우리가 이중모음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여는 이중모음이고요. 이걸 풀어 쓴다면 반모음 2 더하기 어가 됩니다. 결국은 얘 또한 반모음 2를 만난 게 돼요. 그럼 국외음화의 조건은 2를 만난다든가 또는 반모음 2를 만난다라는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부처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 친구 부처가 아니라 부처님. 자, 해서 부처로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결국 이것 또한 티읕이 치읓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보면 구지에서 구세 받침 디귿은 모음 2로 시작하는 전미사와 맞나 국외음인 지읒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여기 전미사에 체킹해 두시고요. 외워야 될 거. 이 전미사를 위에 오른쪽에 어근 뒤에부터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냥 전미사는 형식 형태소라고 설명을 할게요. 이 책이 조금 이상하네요. 전미사 또는 조사를 만나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미사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형식 형태소를 만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처럼 받침이 디귿디귿인 형태소가 모음이나 반모음 이, 아까 반모음 이 설명했죠. 중요 설명. 즉 이중모음을 만드는데 필요한 게 반모음 이입니다. 뭐 다른 책에 보면 J라고도 나올 거예요. 이 J가 반모음 이를 설명하는 표식이에요. 알아두시고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아까도 설명했죠. 전미사뿐만 아니라 조사를 만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형식 형태소 보면 그 맨 끝에 조사, 어미, 접사 이 세 종류가 형식 형태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읒, 치읒, 국외음으로 바뀐다 했죠. 국외음화. 필기. 자, 그럼 국외음화는 조음, 뭐가 바뀐다? 위치의 변화가 일어난다. 조음 위치의 변화가. 알겠습니까? 선생님, 그럼 조음 방법은요? 조음 방법도 변해요, 얘는. 즉, 아까 전에 비음화가 유음화가 조음 위치의 변화는 없고, 조음 방법만 변했다라고 했는데 얘는 둘 다 변해요. 조음 위치도 변하고요. 조음 방법 또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하나씩 다시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 어려운 말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경음화라 그래요. 된소리를 경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된소리 대기의 또 다른 표현은 경음화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단어들을 발음해보고 어떤 환경에서 음운이 바뀌어 발음되는지. 입구 누구누구 부딪혀 비읍 기역 부딪히고요. 먹도록 기역 디귿 부딪히고요. 그러면 국밥 얘도 국밥 보면 기역 비읍 책상 기역 시옷 닫지 디귿 지긋. 자, 그럼 공통점이 뭐냐? 비읍 기역 기역 디귿 기역 비읍 기역 시옷 디귿 지긋. 전부 다 첫 번째 공통점은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예사소리 비읍, 디귿, 시옷, 지읒, 기역 요 5개가 예사소리라 했죠. 즉 이 5개와 5개가 즉 같은 것끼리 부딪히면 뒤에 게 된소리화 돼버립니다. 요게 첫 번째 음운 변동의 예고요. 그래서 이게 1번이에요. 예사와 예사가 부딪히면 무조건 된소리가 된다. 자, 두 번째 보면 껴안고 니은이 예사소리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죠. 담 얘도 아니고요. 넘 얘도 아니에요. 근데 얘네 셋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셋의 공통점 용언입니다. 동사형사를 용언이라 하죠. 즉 이렇게 껴안고 담, 다, 넘지 뒤에 붙는 애들을 누구라 그래요? 어미라 그러죠. 이렇게 어간에 어미가 달라붙는 걸 용언의 활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럼 결국 나 같은 경우 2번이 될 텐데 이 용언의 활용인데 이 용언의 활용 중에 어간 규정이 있어요. 어간이 니은과 미음일 것이라는 규정입니다. 즉 다른 니은 미음이 아닌 용언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과 미음인 용언일 때 뒤에 얘네 또 뭐야? 또 예사소리죠. 예사소리가 또 된소리가 됩니다. 그럼 뒤에 예사소리만 된소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바다사자가 지금 중국이 문제인데 중국 사람들처럼 빠따싸짜까 그래서 얘네가 지금 위에 있는 예사소리가 밑에 있는 된소리를 갖고 있어요. 빠따싸짜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변한다는 건 상식이겠죠. 상식. 자, 그 다음 세 번째 3번 예입니다. 갈등 예번은 리을 갈이라는 단어가 용어는 아니에요. 실수 실이라는 단어도 용어이 아니고요. 열정 열이라는 단어도 용어이 아닙니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모두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한자어인데 리을로 끝나는 한자어들이 돼요. 즉 한자어 리을로 끝나는 애들 뒤에 또 누구라고 아까 바다사자가 빠따사자가 즉 예사소리가 올 경우 얘네 또한 된소리가 돼버립니다. 이게 1, 2, 3 요 1, 2, 3이 무조건 일어나는 경우예요.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세 가지 경우 꼭 외워주시고요. 가나다의 예처럼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뀐 현상을 된소리대기라고 하고 우리말은 다양한 환경에서 된소리대기가 일어난다. 가는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나도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다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말고 플러스 더 있는데 이 책 전망을 마음에 안 드네요. 자, 4번 한번 쓸게요. 요거 말고도 또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된소리가 되기가 예를 들어서 너나 사랑할 수 있니? 사랑할 수 있어? 할 때 할수를 볼게요. 이 하를 보면 하다의 원형입니다. 하다의 원형. 하다 한자가 아니죠. 이 밑에 있는 리을이 한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리을은 뭐냐? 바로 어미가 될 거예요. 리을 끄집어내서 리을 어미가 되는데 이 리을이 하다가 어간이니까 당연히 끝에 붙는 건 어미가 되겠죠. 이 어미가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관형사형 리을이에요. 즉 앞 용언을 관형사의 형태로 써주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에도 할 수 있니? 이게 아니라 할 수 요렇게 변해버려요. 즉 4번 즉 관형사형 리을 뒤에서도 된소리가 일어난다라는 거 꼭 필기해두고 알아두도록 합니다. 이 책 참 3번까지만 설명해놓고 이 책 누가 선택했는지 어이됐든 출판사를 탓하는 건 아니고요. 4가지 경우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이제 좀 더 어려운 부분 들어갈까요? 자, 모음 탈락. 갑자기 모음 탈락 나오죠? 크게 공부하는 거예요. 크게. 자, 내가 좋아하는 탈락이 나왔네요. 탈락. 징그럽죠? 탈락 시킵시다. 자, 모음 탈락인데 다음에서 의문이 결합할 때 어떻게 발음되는지 쳤고 그 과정에서 공통으로 어서 자, 여러분 크아죠? 크아를 줄여가지고 또 혼자 막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음료수를 마실 때 원래 크아예요. 근데 이렇게 먹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크다의 어간입니다. 가다의 어간이고 치르다의 어간, 서다의 어간이에요. 즉 전부 다 본다라면 으로 끝나는 애들이 있고 어로 끝나는 애들이 있죠. 어서를 볼까요? 결합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커서가 됐어요. 마우스가 아니에요. 지금 말 그대로 여기서 으가 없어서 너 커서 뭐 될래? 할 때 그 커서가 됩니다. 그러면 결합하면서 으가 없어지죠. 치르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칠어가 되겠죠. 칠어. 그럼 이것 또한 여기는 으가 없어지고 리을이 뒤에 있는 어에 달라붙어서 칠어.
요 형태로 변화를 읽고요. 가서를 볼까요? 요거는 의가 없어요. 근데 결합했더니 가서가 됐네요. 아가 없어지는 거고요. 서어라 써볼까요? 서라 거기 설아가 됩니다. 즉 얘도 어가 없어져요. 그럼 위에 있는 거 공통적으로 위에 건 의가 탈락해서 의탈락이라 부르고요. 그럼 밑에 있는 건 아탈락 어탈락? 아니요. 그냥 아탈락 어탈락. 동일한 음은끼리 붙어서 떨어진다. 이게 동음탈락이라고 합니다. 즉 아가 오는 경우 또는 어가 오는 경우 요럴 때 아가 탈락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 아가씨 오늘 수업 끝났어. 집에 가. 라고 할 때 우리가 필기를 할 때 가라고 씁니까? 가아라고 씁니까? 집에 가라고 할 때 가라고 쓰고 온점 찍어버립니다. 아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얘가 가가 뭐냐? 용언의 어간입니다. 어미가 없다? 아니에요. 어미가 존재하지만 동음 때문에 탈락된 경우예요. 자, 어떤 모음이 일정한 환경에서 탈락되어 발음되지 않는 걸 모음 탈락이라고 하고 밑에 거 아주 위에서 똑바르게 국현이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왼쪽에 도움말만 볼게요. 자, 거기 보면 날다 더하기 는 보이죠? 결합했더니 어떻게 돼요? 나는이 되죠? 누가 없어졌죠? 그래요. 리을 탈락이 일어났어요. 자, 날 좀 놓아줘. 볼까요? 누가 없어졌죠? 히읗 탈락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앞장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날란가 모르겠네요. 즉 발음될 때 표기에 반영이 되냐 안 되냐. 자, 리을 탈락 볼게요. 필기할 때 난 하늘을 날른 아이가 될 거야. 이렇게 씁니까? 아니죠. 난 하늘을 나는 아이가 될 거야. 이렇게 필기가 될 거예요. 바로 표기할 때도 요게 반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리을 탈락은 표기에 반영된다가 되고요. 날 놓아줘 할 때 아우 진짜 놓아줘 이렇게 쓰는 애들 있어요. 채팅 보낼 때 놓아줘 너무 싫어요. 왜 히읗을 빼놓습니까? 얘는 써줘야 돼요. 그렇다면 얘는 발음할 때는 놓아지만 쓸 때는 리을 탈락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게 된다라는 거. 해서 모음 탈락이 이제 반영되냐 안 되냐 이런 거 알아두고 그러면 위에 봐요. 우리 방금 위에 배웠던 의 탈락, 동음 탈락. 또 문제 낸다라면 얘네 표기에 반영한다 안 한다? 그렇죠. 표기 반영한다가 돼요. 모음 탈락은.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모음 탈락 봤고요. 그 다음 두음 법칙. 정말 싫어요. 왜 그놈의 한자를 갖고 와서 우리한테 쓰라고 하는지. 한자도 눈치가 보이네요. 이거 패스할까요? 요즘 중국도 꼴보기 싫은데. 자, 다음 한자어에서 량이라는 한자와 여라는 위치에 따라 어떻게 방들었냐. 자, 분량을 보면 불량이 아니라 불량스럽다라고 하죠. 불량스럽네. 이렇게 하지 않죠. 불량, 불타는 양꼬치. 가게 차리면 대박 나겠는데. 불량한 불타는 양꼬치. 나중에 이걸로 가게 차리는 분은 저에게 감사해야죠. 자, 두 번째 볼까요? 량심이 있니? 양심이 있니? 자, 앞에 것처럼 야, 너 양심이 있니? 요렇게 읽는 사람들 약간 조선 쪽 같죠? 그쵸? 약간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이라고 뒤에 것처럼 읽습니다. 근데 똑같이 량자인데 앞에 올 때는 양을 쓰고요. 뒤로 갈 때는 원음을 씁니다. 즉 첫 음절일 때는 첫 음절일 때는이 아니라 첫 음절일 때만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즉 둘째 음절 이하로 가면 두음 법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여 또한 마찬가지죠.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자녀. 자연은 안 되죠. 자연은 이제 니들이 이제 수업 다 끝나고 뭐해? 저 자여. 이 자여가 되겠죠. 앞에 건 자녀예요. 그리고 뒤에 거 여성. 앞 뒤에 게 되겠죠. 여성. 즉 두음 법칙은 정말 빠가 사리만 아니라면 요렇게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너무 조선족과 얘기를 하고 다니지 않았나라고 의심을 해보세요. 뭐 량심 있니? 우리 여성 간첩이라고 의심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북한은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두음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두음 법칙 적용 안 하는 거 다 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멀리하세요. 신천지와 더불어 멀리해야 될 존재들. 자, 그래서 우리가 밑에 거 한번 읽어보면 두음은 단어의 첫 소리를 뜻하는 거죠. 다 두음
그러니까 머리 두자잖아요. 그건 대가리에 오는 음이라는 거예요. 대가리, 앞에 대가리에. 그래서 한자어의 경우에 단어의 첫머리에 일부 의문이 발음되는 걸 꺼리는 게 두음 법칙. 한자어 라르 레르 루리 아우 딱 느낌 오죠. 년년준이 딱 간첩 느낌 나죠.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리을이나 니은이 탈락돼요. 야여 예요 유이 여요 유이 딱 한국식. 위에는 중국식. 이는 표기에도 반영된답니다. 여기도 이제 표기에 반영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러한 둔법칙은 양심 여성처럼 한자음이 단어 첫머리에 쓸 때 요게 포인트. 첫머리. 요거 외우면 돼요. 첫머리 쓸 때만 한다. 그래서 불량자녀. 합치면 불량자녀 여러분인가요? 자, 단어 첫머리에 쓰이지 않을 때는 적용되지 않고 본래 음대로 받는다는 거. 정말 불량자녀면 안 되죠. 지워버릴게요. 선량한 자녀가 되도록. 그러네요. 불량, 선량.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포인트. 정말 하루 동안 많은 걸 하고 있네요. 의문의 첨가, 반모음 첨가. 아까 반모음이 뭐 있다 했죠? 반모음 이 있다 했죠? 쓰는 김에 필기할게요. 반모음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반모음 이와 반모음 오우가 있어요. 다른 책에서는 이를 J라고 표현하고요. 오우를 W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이 위에 VV 표시를 하는 이유는 단모음 이와 구분하라는 거예요. 단모음 이 그리고 단모음 오우가 있어요. 얘네랑 다른 모음이 됩니다. 자, 다음 단어들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각각 적어보자. 자, 피어. 니들이 좋아하는 건 피어싱, 피어송. 자, 피어가 될 때는 자, 잠시 쉬었다가 3부 올리도록 할게요.